2025년 11월 12일, 오늘 시장을 완전히 뒤흔든 뉴스로 바로 시작하죠. ABL 바이오가 글로벌 빅파마, 일라일릴리와 최대 3조 8천억 원, 와, 이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이 공시를 보시면서 비만 치료제 섹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라면 머릿속에 바로 그 두 기업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바로 펩트론과 ABL 바이오. 둘 다 일라일릴리라는 거인과 손을 잡았는데 비만이라는 같은 정상을 향해서 오르는 길이 전혀 달라 보이거든요.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로 이 두 회사의 전략적 차이, 기술의 깊이,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의 리스크까지 제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하는데 한쪽은 이미 검증된 길을 더 빠르고 편하게 가는 고속도로를 닦고 있고요. 고속도로요? 네, 다른 한쪽은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그러니까 차세대 루트를 개척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오늘 터진 ABL 바이오의 계약은 그 새로운 루트의 가치를 시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플레이북이 워낙 명확해서 비교 분석하기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한쪽은 현재 파일을 더 편하게 먹는 법을, 다른 한쪽은 아예 새로운 파일을 굽는 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군요. 와,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탭인데요. 그럼 그 편의성이라는 고속도로에 집중하는 펩트론의 전략부터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이들의 핵심은 스마트 대포만은 약효 지속성 플랫폼 기술이죠. 맞습니다. 펩트론의 전략은 아주 직관적이고 또 명확합니다. 현재 시장의 절대 강자,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처럼 이미 연간 수십조 원 매출을 올리는 약을 가져다가 투약 주기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하는 주사를. 네, 그걸 한 달 혹은 그 이상에 한 번 맞는 제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환자 입장에선 한 달에 주사를 4번 맞느냐, 한 번 맞느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그런데 이 편의성 전략 분명 매력적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GLP-1 약물 자체가 이미 알약, 그러니까 구강제형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과연 이 한 달짜리 주사제가 장기적으로도 강력한 해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경구용 제제가 개발 중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경구용 제제는 생체 이용률이 낮아서 주사제보다 훨씬 많은 양의 원료의약품, API가 필요합니다. 약효를 내려면 더 많이 먹어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GLP-1 API 공급 부족이 심각한데 경구제가 대세가 되려면 이 생산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죠. 그리고 둘째는 약효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경구제의 체중 감량 효과가 주사제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 좀 우세합니다. 따라서 펩트론의 한 달 제형은 최고의 약효와 뛰어난 편의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생산성과 효능 면에서 주사제가 가진 우위가 여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펩트론의 기술이 단순히 투약 횟수만 줄이는 게 아니라 부작용 감소라는 또 다른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도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바로 그게 펩트론의 숨겨진 강점입니다. 현재 GLP-1 치료제들은 투여 초기에 약물 농도가 혈중에서 롤러코스터처럼 급등했다가 떨어집니다. 롤러코스터요? 네, 이 과정에서 메스꺼움, 구토 같은 부작용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은 몇 달에 걸쳐서 아주 낮은 용량부터 서서히 증량하는 좀 고통스러운 적응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펩트론의 PK, 약동학 데이터를 보면 초기 과다 방출 없이 약물 농도가 아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와, 그게 가능한가요? 네, 이건 6개월 이상 걸리던 적응 기간을 1, 2개월로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환자의 치료 중단율을 낮추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죠. 기술의 상용화 능력도 이미 입증했다는 점이 저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바이오텍의 플랫폼 기술은 실험실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펩트론은 이 스마트 대포 기술로 전립선암 치료제 루프원을 이미 상업 생산 단계까지 끌고 갔더라고요. 파트너사 입장에선 이 트랙 레코드가 굉장한 신뢰를 주겠는데요. 정확합니다. 빅파마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CMC, 그러니까 대량 생산 역량과 품질 관리 능력이거든요. 펩트론은 이걸 이미 증명해 보인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펩트론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아직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지금 릴리와의 관계는 기술을 테스트해보는 물질 이전 계약, 그러니까 기술 평가 단계에 불과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자료를 보면 시장은 이미 본계약 체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기대감만으로 지난 1년간 주가를 6배나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뭐랄까, 결승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금메달을 목에 걸어준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비유가 아주 정확하네요. 만약 본계약이 지연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체결되거나 최악의 경우 불발된다면 그 실망감은 그대로 주가에 폭탄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게 바로 펩트론이 마주한 거대한 상업적 리스크입니다. 그 만약이라는 불확실성이 펩트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바로 그 만약을 오늘 현실로 만들어버린 기업이 ABL 바이오입니다. 펩트론과는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체중 감량의 질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시도죠. 네, ABL 바이오의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장르로 넘어갑니다. 이들의 핵심 기술, 그랩바디 B는 원래 뇌혈관 장벽, BBB를 뚫고 약물을 뇌로 전달하는 셔틀로 개발됐습니다. 뇌로 가는 셔틀이요? 네, 그런데 연구 과정에서 이 셔틀이 달라붙는 수용체가 뇌뿐만 아니라 근육 세포에도 아주 많다는 걸 발견한 거죠. 여기서 뇌 셔틀을 근육 셔틀로 활용하자는 어찌 보면 기막힌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바로 그 근육이라는 키워드가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의 가장 큰 미충족 수요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GLP-1 약물들이 지방만 빼는 게 아니라 근육까지 같이 녹여버려서 소위 마른 비만이나 근감소증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체중 개출자는 줄어들지만 근육 손실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결국 약을 끊으면 이전보다 살이 더 찌기 쉬운 몸이 되는 요요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하죠. ABL 바이오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죠? 자신들의 근육 셔틀에 근육을 보존하거나 오히려 성장시키는 약물을 실어서 GLP-1 약물과 함께 투여하는 차세대 병용요법, 그것의 핵심 플랫폼이 되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존 약을 개선하는 펩트론과 달리 아예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열겠다는 거죠. 릴리가 이 기술에 수조원을 베팅했다는 건 그들도 근육 보존이 미래 비만 시장의 승부처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는 강력한 증거네요. 펩트론이 겪고 있는 계약 불확실성 리스크는 완벽하게 해소된 셈이고요. 그렇죠. 상업적 리스크 측면에선 ABL 바이오가 오늘부로 압도적인 우위에 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ABL 바이오 역시 그들만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과학적 리스크입니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 근육 셔틀이라는 개념은 아직 동물 실험, 즉 비임상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보통 이런 플랫폼 기술이 비임상에서 임상으로 넘어갈 때 가장 큰 허들은 무엇인가요? 동물의 데이터가 사람에게서 재현되지 않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안전성 문제인가요? 둘 다입니다. 특히 셔틀 플랫폼은 약물을 특정 조직으로 보내는 효율성과 함께 다른 조직에는 가지 않도록 하는 선택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 모델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던 셔틀이 사람에게서는 엉뚱한 곳으로 가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ABL 바이오의 핵심적인 개념 증명 데이터는 올해 12월에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들의 과학적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수도 혹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상용화까지 가야 할 길이 펩트론보다 훨씬 멀고 험난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두 회사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려놓고 비교해 볼까요? 전문가의 시각에서 두 회사의 핵심적인 차이와 리스크 프로파일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확하게 대비됩니다. 우선 기술의 본질부터 다릅니다.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는 약물이 천천히 나오게 하는 제형 기술이고요. 제형 기술. 네,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는 약물을 특정 위치로 배달하는 전달 기술, 즉 셔틀입니다. 전략적으로는 펩트론이 기존 블록버스터를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바이오베터 전략이라면 개량 신약이요? 그렇죠. ABL 바이오는 새로운 병용요법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플랫폼 전략이죠. 릴리와의 관계와 그에 따른 리스크도 정반대고요. 펩트론은 본계약이라는 마지막 허들을 앞둔 고위험 구수익 구조로 핵심 리스크는 상업적 리스크고요.
반면 ABL 바이오는 계약이 확정돼서 상업적 불확실성은 낮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장기 개발 프로젝트니까 핵심 리스크는 과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도 접근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펩트론은 본계약 성사 여부라는 단기적인 이벤트에 따라 주가 변동성에 극심할 수 있고 ABL 바이오는 앞으로 나올 비임상, 임상 1상 이런 단계별 데이터에 따라 기업 가치가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하나 있었죠. 펩트론과 릴리의 계약이 성사된다고 가정했을 때 SK팜테코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지점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네, 그건 시장의 정황 증거를 통해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과정인데 이게 분석가에겐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최근 SK팜테코가 릴리의 GLP-1 원료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세종시에 대규모 신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펩트론 역시 릴리와의 계약을 대비해서 충북 오송에 신공장을 증설하고 있죠. 근데 놀라운 건 두 공장의 완공 시점이 2026년으로 거의 일치하고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건 마치 릴리리 들중으로 원료, 즉 SK팜테코부터 완제품 펩트론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비만 치료제 생산 클러스터가 한국에 구축되는 그림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펩트론 릴리 본계약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죠. 와, 그 그림까지 연결해서 보니까 펩트론의 계약 가능성이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정리하자면 펩트론은 편의성이라는 현재의 가치에, ABL 바이오는 체중 감량의 질이라는 미래의 가치에 베팅하고 있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청취자분들께 더 큰 질문을 던져줍니다. 앞으로 100조 원, 200조 원으로 커질 이 거대한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과연 얼마나 편하게 살을 뺄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가? 이 두 가치 중 궁극적으로 어디에 더 높은 가격표를 붙이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거인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과 ABL 바이오 양쪽 모두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편의성과 미래의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미래 시장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고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하며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